자,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 계약의 갱신.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문학 지문일 것 같아요. 법학 지문이었고요. 실제로 정보량이 너무 많았고요. 원칙 예외, 또 예외,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법학 지문의 어떤 전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옛날에 이제 상속인하고 피상속인 그 유류분 청구권 나왔던 그런 평가원 지문도 좀 기억이 나고요. 임차인하고 임대인에 대한 어떤 개념,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이제 소임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단어들에 대한 어떤 정리도 좀 필요했다. 그래서 같이 좀 읽어보면서 우리가 정보들을 배치하고 원칙과 예외로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쭉 들어가서 읽어볼게요.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 월세 계약 같은 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려 쓰는 세입자라고도 하죠. 세입자가 임차인이고 빌려주는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한다. 강행 규정하고 이제 뭐 임의법규, 강행법규, 단속법규 이렇게 정리해놨던 우리 평가원 비문학 지문도 기억이 좀 나네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 차임, 월세라고도 나와 있고요. 이런 개념들을 쭉 정리하다가 이제 의미심장한 중심화제가 일문단의 맨 마지막에 원칙과 예외로 구성된다. 저는요, 우리 평가원 비문학 지문 기억나네요. 단속법규, 그쵸? 강행법규, 임의법규, 사적자치의 원칙 얘기했던 우리 평가원 지문 한번 상기시키면서 자, 원칙과 예외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우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어요. 즉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은요, 당사자의 의사 표시, 여기에서는 합의라고 나와 있네요.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고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서는 이제 무조건 계약을 할 때는 그 법률보다 그 둘 사이의 합의가 우선되는 거야. 그쵸? 너랑 나랑 정하면 되는 거지 법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단 말이야. 그게 원칙이야.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계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래? 법률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에서 어떻게 된다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거야. 모든 사항은요. 개인과 개인이 약속하고 합의하고 약수하면 끝나는 거야. 다만 우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원칙과 예외가 나눠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러면 이 글 자체가 사실은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야.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여기에 나오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전부가 계약 자유의 원칙의 예외적인 상황이란 말이야. 당사자들끼리 마음대로 계약해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이 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범하면서까지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균형이 어긋난 지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주인하고 세입자 중에 일반적으로 누가 더 돈이 많고 일반적으로 누가 더 갑의 위치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집주인이란 말이지. 집주인이 좀 갑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임대차 기간, 최단 존속 기간이 나왔는데 2년까지는 임차인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그거는 지들끼리는 1년이라고 약속했어도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2년의 기간은 보장해준다 이거야. 1년마다 이사 가야 되면 너무 힘들 수 있잖아. 그래서 임차인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잘 기억해야 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최단 존속 기간은 2년이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어때? 아니요, 무슨 소리, 저 보호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1년만 살고 나가는 게 저한테 유리해요. 저 어차피 이사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임차인 마음대로 이제 유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봐요. 자, 우리
어떤 민사법률 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의 민사법률 관계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합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예외의 예외가 다시 합의야.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 이게 합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예외,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란 말이야. 근데 이 예외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자, 어렵지? 원칙은 뭐야? 계약 자유. 예외는 뭐야? 법률에 따라. 근데 그 예외가 뭐야? 또 계약 자유야. 왜? 그 계약, 그 약속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약속을 따르시면 된다 이거야. 왜? 이 예외의 취지가 임차인의 보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왜 필요한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이 예외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가 여기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넘어가서 이번엔 무슨 얘기합니까? 갱신 요구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갱신 요구권이 뭡니까? 2년을 살았는데, 그쵸? 2년을 살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나 더 살고 싶어, 나 계약을 갱신해서 나 더 살고 싶어 라고 하면 그때는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갱신 요구권 자체도 뭡니까?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갑질하지 못하게, 집주인이야 너 나가, 그러면 그 집에 정도 들었고 나름대로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했을 테고, 그쵸?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그냥 쉽게 야 방 빼라고 하면 주거권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또 권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을 살고 난 다음에도 임차인이 더 살고 싶다 하면은 갱신 요구권을 한 번까지 좀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갱신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 갱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 갱신은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야, 우리 이제 계약 끝났어, 계약 갱신 안 할 거야, 이런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면 그냥 더 살겠구나라고 묵시적인 합의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냥 임차인이 이 집에 새들어 살고 있어. 2년이 지났는데 난 더 살고 싶다. 근데 임대인이 아무 말 없어. 그러면 계약은 갱신되는 거야. 똑같이, 그쵸? 이 계약은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묵시적 방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갱신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 것이 갱신이다. 그쵸?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나 갱신할래, 조금만 이 집에 더 살래 라고 하면 한 번까지는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정 갱신은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그치? 임차인은 갱신 요건 행사할 수가 있다. 법정 갱신은 일단 임대인도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합의야. 그잖아. 임차인이 살고 있어. 근데 계약 종료 지점이 왔어. 근데 임대인,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계속 살게 해야겠다. 새로운 세입자 받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이건 임대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법정갱신은 둘 다한테 그냥 불리하지 않은 거야. 그냥 둘 다 그래 우리 집에서 더 살아, 월세 내고, 이게 둘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정갱신은 여러 번 진행이 돼도 되는데, 이제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말 그대로 임대인은 야 나가 이랬는데 임차인이 아니야 한 번 더 살래. 그러면 이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까지 여러 번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는 임대인의 지위가 너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때? 이제 임대인이, 집주인이 오히려 더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딱 한 번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정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을 비교 대조 좀 해줘야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뭡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이 A 부분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의
비교대조를 생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제가 문제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어려운 게 차이점 속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거 갱신요구권 등은 그대로 규정돼 있다. 마찬가지로. 그럼 이게 뭡니까? 차이점 속의 공통점이죠. A의 정답도 차이점 속의 공통점. 일단 갱신요구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다.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도 영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영업의 규모에 따라서 제한을 뒀던 건 갱신요구권이 아니라 최단 존속 기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뭐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단순 내용 일치 문제는 여러분이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정보 처리 잘 하셨으면,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차임의 가액은 당사자가 정해야 한다. 그쵸? 월세 가액은 당사자가 약정하는 게 맞겠죠. 이 예외적으로는 뭡니까?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겁니다. 차임의 가액은 당사자끼리의 약정이죠. 그렇죠? 이것까지 법에서 정해주진 않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에서 정해주는 건 뭡니까? 최단 존속 기간, 그렇죠? 그리고 갱신 요구권, 뭐 이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 기억의 이유 추론, 그렇죠? 왜라는 생각을 해보면 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그쵸? 임차인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인간의 마음은 갈대란 말이야.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최단 존속 기간이 20년이야. 나 이 집에서 무조건 20년 살아야 돼. 근데 월세 계약했는데 그냥 뭐 정상적이고 평범한 집에다 월세 계약했는데 내가 갑자기 사업이 대박났어. 그래가지고 시그니엘로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최단 존속 기간이 20년이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하고 나가야 되잖아. 내가 약속을 어긴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은 좀 짧게 하고, 그쵸? 대신 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준다. 기억하시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3번, A에 대한 이해는 아까 차이점 속의 공통점을 우리가 같이 좀 잡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와, 4번이 진짜 어려웠다. 그치? 주택을 임차하면서, 점포를 임차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들의 차이점 구분하시고,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그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차이를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뭐 1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월 50만 원, 이런 약정.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대규모 점포 임대차에 해당한다니까 최단 존속 기간은 보장이 안 되겠다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시면서 보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차 기간이 1년 경과한 후 주택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쵸? 을은 X 주택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가 없다. 맞죠? 왜요? 갑은 세입자거든요. 그쵸? 이게 물론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인데,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원하면 1년 경과한 후에 종료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임대차 기간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원하면 최단 존속 기간 2년까지는 살 수 있어, 이 집에. 다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최단 존속 기간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 자체가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함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정리하신다면, 자, 얘는 임차인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주장할 수가 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2020 6월 1일 X주택에 거주하면서 을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어. 그쵸? 자, 갑이 연체한 차임이 총 50만 원이면 을은 이러한 이유로는 갱신 거절할 수 없다.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2달치 이상, 그치? 2달치 이상이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네요. 자, 2달치 이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달치 이상이면 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50이니까 갱신 거절할 수 없다. 마치 변호사가 된 기분이 듭니다. 3번하고 5번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고, 4번이 가장 어려웠는데,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우리가 적용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갱신 요구권 여러분 언제 행사하는 거니? 자, 상가 임대차에 갱신 요구권 언제 행사해야 돼? 갱신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니까 제가 정리해왔는데,
자, 계약 종료가 언제야? 2021년 9월 1일이잖아.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이. 그럼 갱신기간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니까 요 사이란 말이야. 근데 갱신요건을 갑이 갱신기간 중에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병은 어떻습니까? 6월 1일 정확히 갱신기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 나오지만 갱신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이제 종료된 거지. 그쵸? 종료된 거지. 이게 저절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원칙과 예외를 잘 나누는 독해를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법학지문에서 제가 또 법대 출신의 국어 강사로 외치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법학지문은 예외가 중요하지. 계약갱신 요구권, 최단존속 기간 법으로 보장된다.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다. 합의가 원칙이지만 법이 적용될 때가 있다.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다. 즉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제 제자라면 외쳐 법학지문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학지문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우리 러너 여러분들, 그쵸? 자, 좋아요. 여러분들, 진정한 영웅은요,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러지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실수하고, 많이 틀리고, 괜찮아요. 힘은 키우시면 되는 거고, 진정한 영웅은 힘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마음을 먹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오늘 하루 힘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항상 응원해. 제출하면서 저한테 또 같이 피드백하면서 이야기 나눕시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